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의 섬뜩한 웃음, 그 의미, 왜일까?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기 뉴스 보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이 이번 공천이 잘 되고 있다고 막 그 약간, 네, 유체이탈 화법 같은 거를 하면서 섬뜩하게 되게 웃더라고요. 막 그것 때문에 여러 그 좌파 패널들도 굉장히 이제 분개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또 거기다가 지금 공천파동 나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폭로하고 뭐 단식 투쟁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또 무슨 본회의장에서 막 또 웃으면서 그 이수진이랑 다른 의원들이랑 셀카 찍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이 자기가 저번에 체포동의안 가결돼 가지고 그 구속되는 그 심사 받을 때 같이 갔던 그 변호사 그 사람을 광주에다 또 뭐 공천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낯뜨거운 그런 명비어천가 그런 거를 불러가지고 지금 보면 완전히 이재명의 그 사당처럼 공천이 되고 있고, 이 이재명의 공천 기준은 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수박 농도가 가장 강한 사람들을 쳐내고, 그리고 찐명 지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제일 핵심 지역으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찐명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하는 점차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발표된 민주당의 공천을 근거로 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재명이 이렇게 알 수 없는 공천을 계속하는 것인지. 일단은 초장에 고민정은 단수 공천을 줬어요. 저는 고민정을 공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문재인이랑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 무슨 문명 정당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재명은 속으로 그냥 코웃음을 쳤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그냥 불도저식 막장 공천을 하는 이유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이재명의 이 복수심, 그게 그 약간 그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잖아요. 그 노웅래 때는 되게 넉넉하게 수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이재명을 체포해 가라는 게 더 많았어요. 더 이탈이. 그래서 135석인가? 어쨌든 135석인가 그로 겨우 간신히 이제 지키고 오히려 이재명 잡아가라 하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그 가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 가결되고 나서 자기가 그 구치소 갈 뻔했던 그 경험 그거에서 저는 이재명이 굉장히 그 당내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뭐 좌절감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그때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챙겨야 될 그 대장동 팀이라던가 그 자기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런 방탄의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의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나 여러 가지 공천의 전략의 방향성을 보면은 복수심 그거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정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단수 공천을 줬고 그 다음에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것이 이제 이현주, 그다음에 전현희 그리고 추미애 이런 이 세 사람을 지금 자기의 어떤 그 대장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 세 사람을 무슨 여전사 하면서 이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현주고 왜 추미애고 왜 전현희일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뭔가 직접적인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일단 이수진 날린 거. 그러니까 일단 이수진이 예전에 보면 뭐 병리평으로 할까 아니면은 그 연동형으로 갈까 오락가락 했었는데 병리평을 처음에는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람이 아까 연동형을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바꿨어요. 그 대표가 병리평을 주장한다고 해서. 근데 저는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이수진이 그 확실한 그 그러니까 친명 호소인이었을 뿐이지 확실한 그 친명의 이너서클의 멤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재명이 이제 병리평이다 그러면은 병리평으로 쫙 갔어야 되는데 오락가락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서 좋은 거야?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야? 이런 좀 약간 술 취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의 신임을 얻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수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취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 이렇게 여론조사 붙여봤을 때 나경원 의원한테 지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한 고리부터 이제 잘라내는 거죠. 원래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조커 같은 빌런이 항상 자기 부하들을 자기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사지에 몰아넣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예. 그런 거에 일바따로 이 이수진이 희생양이 된 거죠. 왜냐면 뭐 이미지도 좋지 않겠다. 거기서 뭐 이길 만큼의 파급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수진이 뭐 나가가지고 어디 개혁신당이든 아니면 새로운 미래든 가서 뭐 거기 나왔을 때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고리부터 약자부터 쳐낸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동작을 자꾸 추미애를 주려고 하는 것은 원래 추미애가 고민정 자리를 원했다고 해요. 근데 이재명은 추미애한테 강남이나 대구 나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런 추미애 같이 뭐 대권을 노리고 등치가 큰 사람들은 다 자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밑으로 끌어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임종석이든 뭐 이인영이든 그러니까 그 홍익표든 다 자르고 싶을 텐데 약간 머리 굵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추미애 같은 경우는 네임 드고 워낙에 또 분탕질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자 친명하겠다고 자기 다시 살겠다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추미애를 이제 사지에 몰아넣고 알아서 좀 싸우다가 이제 누님은 퇴장하세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였죠 이재명은. 근데 추미애가 또 그럴 사람입니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진을은 고민정을 쫓아내고 추미애를 주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한테 뭔가를 또 쥐어줘야 떡을 쥐어줘야 추미애 입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추미애가 강남 대구 안 가겠다 하니까 제일 만만한 이수진을 쫓아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정보다는 이제 이수진이 만만하고요. 그리고 또 추미애를 또 달래주는 그런 선에서 그러니까 아니 뭐 나경원이랑 붙어라 체급되니까 누님이 거기 나가셔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겨가지고 뭐 나경원이 뭐 될 거는 추미애가 붙든 이수진이 됐든 그다음 나경원이 되는 거는 매한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퉁치려고 그러는 거죠. 추미애랑 이건 퉁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박용진 같은 사람이야 제일 만만하죠. 뭐 그 당내에서 독고다이 하면서 좀 잘난 척하는 게 정말 싫을 거예요. 저기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잘라내면은 또 개딸층은 아주 그냥 열렬히 또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용진 같은 사람은 이제 중도층한테는 많이 인지도도 있고 하지만은 그 당내에서는 약간 이제 보수에서의 뭐 유승민 그런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제일 만만하니까 뭐 무조건 잘라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원칙과 상식 그런 사람들이 나갔고 윤영찬 또 웃기지 않습니까? 무슨 고민정하고 임종석이 말려가지고 다시 당에 들어와가지고 현근택이 나가리 되니까 어떻게 해서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윤영찬은 뒤통수 맞아도 싸죠. 그 자기가 원칙과 상신 뒤통수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약한 고리니까 얼마든지 그냥 잘라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주 같은 사람, 김영주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이미 이제도 좋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라낸 게 이제 그 이재명이 그 속 깊은 적개심 같은 거를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주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에 대해서 그 안민석을 꾸짖으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좀 괜찮게 좀 똑바로 좀 질의를 해라. 그런 그딴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훈계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어, 너네들 아주 내가 날 잡았어. 나 무시했지, 평소에. 나 속으로 이렇게, 저 천박한 것 그러면서 끌끌 찼지. 내 밑에 꼴찌 않은 것들은 다 그냥 나가리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보면 뭐 관악이라든지 금천이라든지 남양주, 뭐 최민희 같은 사람들 지금 또 찐명 변호사랑 붙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그 사람들은 이제 찐명 지수가 조금 농도가 낮은 사람이죠. 핵심의 그 대장동 팀이라든지 자기가 경기도에서 끌고 있었던 핵심 비선 그룹이라든지 뭐 당에서 자기 대신 총대 메고 완장질하고 했던 사람들, 핵심 이런 그 야전 사령관급의 사람들은 다 박아두고 이제 그 밑에 급들이죠. 그런 이제 약간 용병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최민희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선 주면서 니들이 개싸움 해가지고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최민희 같은 사람들도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식의 그 스피커 관리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벌써 떨어져 나간 게 뭐 현근택 그런 사람들이죠. 현근택 뭐 그다음에 최민희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이너서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약간 밑에 그 하급부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이렇게 그 변호사 젊은 변호사들 뭐 조상훈이 뭐니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찐명으로 그냥 열심히 했던 그런 그 인지도 낮은 그런 현역들이나 뭐 이런 쪽하고 붙여가지고 니들끼리 살아서 돌아와 어차피 너네들은 내 미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관악이니 금천이니 중랑 강부 이런 데는 그런 식으로 놓은 거예요. 인지도 없는 사람, 인지도 없지만 친명 호소인이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방송에 나오는 민주당 스피커들 있잖아요. 뭐 장현준이, 장윤민이, 뭐 서용주, 설주환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 이너서클이 아니었고 이제 좀 감 잡은 친구들은 나와가지고 그 젊은 스피커들은 이제 이미 이재명을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용주 같은 사람이 파주에서 컷오프 됐다고 하는데 예. 맨날 나와가지고 되게 힘들게 이재명 실드를 치더니 요즘은 이제 공천 개판이다. 그런 식으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뭐 호남 현역들 다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전에도 말했지만 그 약간 나이 많고 뭐 DJ 개고 이런 사람들은 먼저 잘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하고 버려지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어떤 구심점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지금 친문 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각계 격파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전 박근혜처럼 구심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뭐 또 뭐 이해찬이 이제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이재명이 당대표를 내려놓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렇게 중재를 해도 아니, 이해찬이 그렇게 중재를 하더라도 이재명이 저는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그리고 김부겸이나 이쪽에서도 이미 지금 다 공천 다 말아먹었는데 이 공천 다 되돌리고 새로 어, 아주 다 다시 시작하는 정말 호떡공천처럼 지금까지 나온 거 다 개무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이게 다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권을 잡지 않는 한 그러니까 소위 말한 어떤 쿠데타가 발생해서 김부겸이나 새로 들어서는 비대위가 통합 비대위가 공천을 다 주도하지 않는 한 이거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 보면은 히틀러가 그 독일을 완전 장악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귀족 세력들 있잖아요. 독일의 군부 귀족 세력들이 히틀러를 믿었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은 거죠. 거기다가 전황까지 안 좋아지니까 소련을 침공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이 미국이 또 참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질 것 같으니까 그 히틀러에 동조했던 고급 그 귀족 군인들이 고위급 관료들이 비밀 결사체, 뭐 비밀의 오케스트라인지 그거를 결성해 갖고 히틀러 암살 작전을 이제 프로젝트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영화화까지 됐었는데 작전명 발키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다 같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히틀러 암살 작전처럼 이재명 끌어내리기 작전을 할 텐데 저는 그거 실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폭주 기관차를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오로지 이재명을 심판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총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책에 나오는 세계 2차 세계 대전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그렇게 강력하게 다 독재적으로 모든 뭐 군대 조직이라든지 뭐 행정 조직, 의회 다 뭐든지 다 장악을 했지만 하이 히틀러 해가지고 전체주의적으로 장악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연합군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 그 내부에서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검은 오케스트라라는 그 귀족 세력들은 히틀러를 끌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암살도 실패하고요. 그래서 암살하려던 게 발각돼가지고 다 숙청당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 그 히틀러를 쓰러뜨린 거는 뭐였냐면 독소 조약이 깨지고 소련이 미국과 영국과 한 편을 먹어가지고 히틀러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예상을 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민주당 내 세력은 없다.
그리고 이재명은 어떤 식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그때 구속이 될 그 턱밑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구속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이재명이 뭔가 하나를 딱 내려놓은 것 같아요. 아, 나 깜방 간다. 그래. 내가 깜방 근데 내가 곱게 못 가. 난 절대 당대표 안 내려놓고 절대 안 끌려갈 거고 나한테 굴욕을 주고 나를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 치고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애들은 다 죽이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이 확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히틀러를 망하게 했던 것은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전황이 무너지고 전선에서 무너진 것이지 그 내부에서 히틀러를 그 독일의 그 귀족 세력이 히틀러를 끌어내리지 못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히틀러 그 제가 그거를 이제 잘 따져 보니까 왜 그러면 그 작전이 실패했느냐? 그 사람들이 너무 귀족이어가지고 너무 젠틀하게 해가지고 쿠데타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민주당 내부에 그 어, 이재명이 굉장히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 민주당 내부의 세력은 그런 그 홍영표 뭐 이런 사람들, 김부겸, 정세균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운동권 귀족들, 친문 귀족들, 그러니까 윤건영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적개심이 있을 거예요. 그 장관했던 뭐 김영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황희 이런 사람들도 불안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문 귀족들 그 도종환도 날려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를 되게 우습게 봤던 그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적개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 이화영 사건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영 사건이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화영 사건을 일으킨 거는 이재명의 그런 열등감과 적개심이거든요. 그 문재인이 자기를 노골적으로 따시키고 무시했던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가 다 그거는 갚아주겠어.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러면 뭐 문재인이나 김부겸, 정세균 그런 뒷방 원로들, DJ계 원로들이 막 아무리 뭐 난리치고 뭐 한겨레나 뭐 경향에서도 뭐 이재명 무능하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심 공천할 수 있느냐. 난리쳐도 그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그 사람들 너무 그 사람들은 자기를 귀족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정말 이렇게 짱돌 들고 막 어? 피철갑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임종석 보세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뭔가 뭐 임종석이라든지 뭐 우상호는 불출마했지만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의 귀족 의원들 나으리들을 상대할 때는 굉장한 전투력이 있었지만 이재명의 그 개싸움에는 못 당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약간 힘 빠져 있잖아요. 임종석만 봐도 굉장히 좀 권력자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되게 힘 빠지고 이렇게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재명에 비해서. 그리고 그러면은 또 이재명이 이렇게 피해 숙청을 하는 거를 그 개딸들은 막 지금 뭐 개혁이다, 혁신이다, 피맛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의 공천이 이런 식의 체포동의안과 자기가 그 친문들한테 억눌렸던 억압받았던 이런 모든 복수심으로 하는 공천이 되면서 여론 지형은 지금 거의 다 100% 넘어갔죠. 거기다가 이준석은 이제 뉴스에서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민주당에서 지금 막장 드라마 뭐 노웅래도 지금 단식한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문화혁명을 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친문귀족들 끌어내려가지고 막 모욕 주고 돌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언론 지형은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도권의 뭐 조직들 있잖아요. 호남 조직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붕괴되고 와해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고민정이 왜 나는 단수공천이냐 그 말이 난 저는 웃기던데 그 말인즉슨 지금 자기 그 친문 세력들 있잖아요. 자기 그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뭐 장관하고 청와대 비서관하고 이랬던 사람들 다 지금 죽어 나가니까 그걸 또 나름 자기 딴에는 그 눈치 챙긴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 나만 특혜를 받았지? 어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단수공천 됐는지 그런 식으로 가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찐명 호소인들은 어 좀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계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스피커들도 지금 다 쳐내고 있고 양희원형 같은 사람들도 그냥 귀찮은 거예요. 별로 쓸데기 없는데 쓸모가 없는데 딱히 뭐 자기를 사법 리스크에서 뭐 이렇게 방어해 주거나 뭘 하는 거를 빠릿빠릿하게 하지도 않고 이미지가 뭐 좋지도 않고 얼굴 마담으로 써먹기도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자기한테 들러붙는
애들이니까 무능하고 들러붙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서 계륵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디 나가가지고 자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또 뭐 이제 그 지역 토호라던가 거물지자체장 출신들도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 허태정인가 그 대전시장도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광재 같은 사람들 알아서 험지 나갔잖아요. 분당으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완전한 이재명판 문화혁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미 좌파 귀족주의에 물든 그 사람들은 각계격파될 것이고 그나마 그 악다구니 속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은 이상민이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 정도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 평판 관리나 이런 걸 나름 잘했으니까 국힘으로도 올 수 있는데 이수진이나 양희원 형 같은 사람을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버려지는 거죠. 김의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김의겸도 군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김의겸은 약간 보면 사람이 대가 없고 그 출세하려고 얼마든지 비굴해질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뭐 저 친명이라고 엄청 저 이재명한테 이제 들러붙으면서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김의겸은 그래도 다른 귀족들처럼 그렇게 뭐 이재명한테 막 이렇게 꼿꼿이 고개 쳐들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또 재미가 있는 것은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귀족들, 그 좌파 내부의 귀족들을 쳐내는 문화혁명을 하기 위해서 통진당 그런 세력들, 종북 세력들까지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헌법적인 세력들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조국 신당하고의 관계 설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조국이 약간 영리하다고 하니까 댓글에 막 반발하시는 분도 있던데, 저는 조국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자기의 인기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관종 그런 관심 끄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포지셔닝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이 사람은 어쨌든 조직의 그런 정치라던가 그 현실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셀럽놀이만 하다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론이나 그 좌파 내부에서 여론이나 자기의 이미지, 그러니까 좀 착한 척하는 거,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큰 힘이 된다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스타일 자체가 그 셀럽들은 적을 만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뭐 누구랑 이렇게 강자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이재명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임종석하고 다른 거죠. 임종석은 자기가 어떤 세력도 있고 또 운동권에서 한가닥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는 뭐 아이돌 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한테는 위협적이고 이 임종석은 조국도 좀 우습게 봤을 거예요. 근데 조국은 약간 그런 식의 좀 낮추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아, 나는 지역구에 내서 이재명하고 경쟁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를 많이 뽑아주세요. 이게 조국의 일관된 전략이었는데 그게 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최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조국이 이제 그 뭐 자기 옛날에 법무부에 있을 때 정치 친문 검사했던 사람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뭐 김남국 같은 떨거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비례로 해가지고 세를 불리는데 또 그 비례 정당이 한 25%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 저 좌파 연합 정당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조국한테도 이제 화살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공천이 끝나면은 그리고 왜냐면 이 그 파일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한테 붙은 세력이 보니까 옛날 친문 세력이더라고요. 그 세력 저기 뭐 조정래니 뭐 문성근이니 이제 약간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보면 그 더불어 시민당 만들 적에도 그 원로들이 뭐 주도하는 그쪽 세력이 있었는데 문재인이 그쪽을 받아주질 않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그 주도하는 거를 접었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조국한테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야 시민단체 이쪽이요. 근데 지금 보면 비례정당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녹색정의당은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게 지금 통진당 세력이에요. 통진당 세력이고 아주 그 극좌 세력, 뭐 기본소득당이니 뭐 그쪽 세력들 군소 정당들 몇 개 들어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 세력하고 또 이쪽 세력하고 이제 분란이 납니다. 그래서 문성근하고 조정래 이런 세력들 있잖아요. 약간 좀 올드한 옛날 80년대식의 그 느낌이
출렁이는 그 80년대 재야 세력, 재야 뭐 민주화 세력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 세력들이 이제 조국한테 붙어가지고 민주당 공천이 저렇게 개판이 났으니까 이제 조국 신당이 더 많이 끌어들일 거예요. 그 비례표를. 그러면 또 조국에 대한 견제, 조국에 대한 공격 그쪽에서 들어가죠. 통진당 그쪽 세력 애들이. 예. 그래서 이재명이 제가 봤을 때는 연동형을 하면서 어쨌든 통진당 세력을 끌어들인 거는 그 조국 같은 자기의 잠재적인 경쟁자 그런 거를 견제하려는 그런 외곽, 호위 무사 부대, 친위 부대, 홍위병을 들을 좀 이렇게 충원하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딸 진영에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조국 신당이 엄청난 대박이 날 텐데 이제 반문 친명,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 망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탈한 세력들이 또 이낙연 신당에 가거나 지금 저렇게 뭐 문재인이 비리비리한 상황에서 뭐 친문연대 이런 거 만들기도 좀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신당이 굉장히 또 비례도 많이 끌어들일 수가 있고 조국 신당이 좀 이제 어, 흥행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국 신당이 막 한 10% 15%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비례를 그렇게 먹는다.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한테 이 당은 그냥 친문 비례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뭐 그 통진당 세력 극좌 세력들이 이제 조국을 물어뜯고 자기들끼리 또 이 비례 비례 비율을 가지고 싸움이 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20번까지는 받아야지 그 자기들의 그 합의에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례 당선권에 들어가야. 근데 조국이 빨아먹으면은 또 그 안에서 이제 올드 운동권과 지금 현재의 그 종북 극좌 운동권, 극좌 세력이겠죠? 통진당 세력 그런 식의 싸움이 크게 붙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천이 일단락 되고 나서도 그 여진도 굉장히 클 것이고 이제 비례에 있어서도 또 이슈가 있다. 조국 신당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당 뉴스가 빵빵빵 터질 것이고 이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최병천 소장은 그걸 사과나무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재명의 내가 내일 죽더라도 한 그루의 친명나무를 심겠다. 저 그 진짜 정말 적확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친명의 씨를 뿌리고 죽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의 생각이고 히틀러처럼 정말 다 망해가지고 자폭하는 날까지 나는 날 누구도 못 건드려. 예, 그리고 나를 건드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애들은 무조건 숙청이야. 이게 지금 이재명의 마인셋이에요. 예,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예, 저는 그 자체를 느꼈어요. 오늘 그 웃는 모습을 통해서 이재명이 끽끽덕거리면서 그 웃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이재명의 뿌리 깊은 그 원한, 예, 그거를 좀 읽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공천 잘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그 국민의힘의 어떤 의석수 뭐 얼마나 될지 지금까지 공천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또 논평은 다음 시간에 전옥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대담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